FOMC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제 FOMC 전 마지막 물가지표인 CPI와 PPI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주목되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생각을 하시는 거는 우리는 그럼 그냥 그런 걸 보고 움직이면 될까? 오르면은 더 사고 빠지면은 손절해야지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대응의 영역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미리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매매의 결을 준비해둘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그럼 FOMC를 본다고 하면 금리 인하일 것이냐 동결일 것이냐 이 두 가지인데, 단순하게 이거를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에서의 중요한 흐름을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물가지표의 전망을 먼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사실 이제 시장에서 PPI보다 CPI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이제 근래 들어가지고 관세발 영향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PPI의 부각도가 좀 높아지긴 했지만, 결국 PPI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그게 CPI에 반영되는 구조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린 이번에도 CPI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CPI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한국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밤에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내일 밤에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보통은 CPI가 먼저 발표가 되고 PPI가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끔 간혹가다 반대로 PPI가 먼저 발표되는 경우에는 CPI를 예측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100%는 아닙니다. 정말 높은 확률로 PPI보다 CPI는 낮게 나온다라는 관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물론 이제 PPI의 상승이 결국 CPI의 상승을 초래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같은 달의 데이터를 봤을 때 PPI의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소비자까지 곧바로 비용 상승분이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기업에서 감내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PPI가 통상적으로 CPI보다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CPI 같은 경우는 PPI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용 관련된 서비스들이 있는데, 보통 주거비가 CPI를 제어하는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어서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은, 이제 2분기 CPI를 봤을 때 사실 주거와 렌탈 관련된 비용은 꽤나 많이 오른 게 사실입니다. 근데 숫자만 놓고 봤을 때 그럼에도 PPI보다 CPI가 낮게 나왔다 최근에도 라는 거는, 다양한 분야의 물가가 조금 경기가 애매하거나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반증할 수 있다는 거고, 이번에도 PPI보다는 CPI가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는 PPI를 견인했던 품목들이 디젤, 에너지나 연료와 관련된 품목들이 있었고요. 수입, 식품에 대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좀 뜯어본다고 했을 때, 에너지와 연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솔린, 디젤로 나누잖아요. 가솔린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디젤은 많이 올랐었는데, 물론 뭐 소비층이나 품목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다르긴 달랐지만, 골자만 놓고 본다면 WTIU 같은 경우 8월 달에는 꽤나 우하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식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식품 물가가 전년 대비 30%가 넘게 올랐어요. 이거는 두 가지 영향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수입 채소의 물가가 좀 확실하게 오른 부분들이 있었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작황이 부진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고, 복합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례적인 급등이 나왔던 건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8월 달에 꺾일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추가 급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저의 관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구조 내에서 CPI의 상승은 사실 제한적일 거라는 게 저의 분석인 거고,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하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는 관세발 영향이에요. 8월부터 상호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거는 맞으니까 이에 대한 여파가 PPI에 어떻게 드러날지, 물론 CPI에는 크게 반영이 안 되겠죠. 생산자 물가 지수에 먼저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 예상 대비해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기업들의 마진율 조정이 어떻게 될 것 같고, 물가 상승률이랑 어떻게 대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물가 지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가 나올 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함께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 공유를 드릴 거니까, 이번 주 다음 주 방송은 시장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필히 조금 체크를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이나 물가에 대해서 큰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현재로서의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면서 시장 얘기를 좀 끝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어떻게 우리는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 어떤 매매를 이어갈 것이냐 여부일 텐데, 시장이 갑자기 막 어마무시한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저희 전략이나 매매 방향에 변화를 줄 필요는 없어요. 결국 단기 포트는 지금 단기대로 순환이 빨라지고 있음에 집중하면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표나 FOMC 하나를 보고 저희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거시적인 환경을 본다고 했을 때 결국 큰 그림은, 큰 방향을 본다고 하면 그 끝은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엔 여전히 변함이 없으니까,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만약에 좀 밀리거나 기회를 한번 더 준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FOMC 전후로 기술주에 대한 중장기 종목을 하나 더 편입해 볼까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종목군이나 테마가 뭐가 있냐면, 테마는 지금 기술주, 반도체를 한 종목 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엔터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력 쪽도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리노공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원래 추격 매수가 좀 가능한 구간이 온다고 하면 해봐야 되나, 이분할 매수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했었는데, 추격 매수 후 수익을 내기에는 타점이 좀 애매했던 것 같아서 곧바로 하지는 못했고, 중장기 관점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종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반도체 내 순환의 관점을 본다고 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동을 본다고 했을 때에도 소켓 증가에 대해서 리노공업이 분명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만약 여기서 눌림에 대한 기회를 준다고 하면은 반도체에 대해서 비중을 좀 키울 생각이 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종목이 지금 YG 플러스랑 JYP는 이제 끝났겠죠. 급등이 한번 나왔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급등이 나왔어가지고 좀 끝난 것 같고, 하이브 정도를 보고 있어요. YG 플러스랑 하이브 정도. 엔터에 대한 개념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8월달 음원 청취자 수가 꽤나 많이 증가한 부분에 이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책 기조를 보았을 때 중국과 친화력을 더 강화시키려는 모습들이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교류위원회였나요? 신설된 부서가 하나 있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요즘에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더불어서 중국의 국경절을 앞두고 환활령 해제와 관련된 순환은 한번 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엔터에 대한 관심은 저희가 조금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곧바로 들어가기보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싼 가격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조금 이제 전환이 되는 자리가 있다면, 시장에서 조금씩 부각이 되는 모습들이 지금보다는 더 확인이 된다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랑 같이 부각이 되고 있는 테마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AI 패러다임에 대해서 최근에 매수세가 몰릴 만한 이슈가 조금 원전과 같이 있기도 있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꽤나 부각시키고 있는, 매수가 많이 몰리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마적인 관점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한 차례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지금 이 세 개 테마 혹은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단기 매매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시장 흐름을 보면서 한 종목을 다시 들어가 볼까 싶은 생각이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원한 결대로 분명하게 방향을 보이고 있고, 이제는 그 결과를 따먹을 날이 머지 않았다, 이 관점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관점 같은 경우도 매매 순환은 분명하게 빨라지고 있고, 이제 우리가 부각되었으면 좋겠는 종목이나 부각이 될 거라고 보는 종목들 하나하나 계속 순차적으로 편입을 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